네, 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친절한 경제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또 어떤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계시나요? 일단은 항상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네, 캠페인 아유, 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러브가 참 좋은 게 우리 가톨릭의 궁극적 정신은 사랑이죠. 그럼요. 예, 네. 자유평등 박애이고 네. 그거에 근거해서 저는 지난주에 계속 손실보존금 억울한 탈락자들 네, 네. 전혀 이분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발표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도 계속 들고 다니죠. 그래서 피켓이 지금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네.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다가 왜 370만 명이 600만 원 후퇴했는지 소급 적용 안 하는지 이분들이 말 바꾸기 한다고 소상공인들이 집회하는 데 다녀왔고요. 그러면 누구라도 말이 바뀐 사정에 대해 설명한 일은 없습니다. 아이고 저런. 중간에 안철수 의원이 소고기 사 먹으니까 안 된다라는 그거는 뭐 이야기를 했었고 망발이었고. 그다음에 또 물가 부담에 시달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펑펑 써서 문제인데 팩트 체크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던 네. 것이죠. 그다음에 자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시달릴 때 소상공인들은 지금 손실보전에 탈락해서 울상이고 원자재가 급등해서 울상이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그러면 통신비라도 좀 인하해달라. 통신비 예, 부담이죠. 통신 재벌 네. 3사가 작년에 4조 원이 넘는 영업이고요. 올해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갈수록 돈을 예. 많이 벌고 있다. 코로나19로 더 돈을 많이 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는 심지어 코로나19 기간에 돈 더 많이 벌거나 정유값이 폭등하고 돈 더 많이 버는 사람한테 횡재세까지 물리겠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실제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횡재를 한 거거든요. 남의 고통으로.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급등할 때 방송, 통신, 금융 이분들은 굉장히 공공성이 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들만 하잖아요. 시장 경쟁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요금도 네. 거의 다 똑같잖아요. 네, 독점 사업이죠. 예, 독점 사업이고 또 요금도 사실 하나도 안 틀려서 거의 담합한 거나 다름없다고 네. 평가를 받아요. 제가 공정에 매번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통신 요금 좀 깎아주면 되잖아요. 절대 안 깎아줍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은 합니까? 그 기업들은? 설명을 안 합니다. 뭐 5G에 투자를 해야 돼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력이 없다고. 네. 근데 지금도 우리 국민들 중에 2,500만 명 가까이 5G 가입했는데 그냥 최신 폰을 쓰고 네네. 조금이라도 빨리 쓰고 싶어서 빠른 데이터 속도를 쓰고 싶어. 아직도 5G가 정말 안 터져서 5G가 안 터져서 민원이 여전히 오지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뭔 투자를 한대요. 근데 아니 투자하는 거 좋아요. 투자도 하되 LTE 요금제나 5G 요금제 낮춰주면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 안정 대책으로 발표된 게 중간 요금제가 발표됐어요. 네. 근데 요거 이제 우리 청자들 제가 간단히 설명해 봅니다. 자 지금 LTE 요금제는 보면 알뜰폰은 2만 원 요금제도 있어요. 네. 근데 LTE 일반 그 통신 재벌 3사폰은 보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있고 굉장히 요금제가 세분화돼 있어서 자기가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4만 원대 요금제인데 데이터 다 쓰면 속도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5만 원대 요금제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돈이 우수해서 못 가는 거잖아요. 네. 예, 일반 LTE 요금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4만 원대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을 더 주잖아요. 그럼 5만 원대 요금제인 사람들이 4만 원대 내려오기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이걸 발표를 안 하고 5G 요금제 지금은 5만 원대하고 7, 8만 원대가 있고 10만 원, 11만 원대 딱 세 구간만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 요금제를 발표해놓고 그게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우긴 거예요. 6만 9천 원짜리 요금제가 신설이 된대요. 데이터는 한 20기가 정도를 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저는 방송 듣는 애청자들께서 벌써 판단했을 거 생각하는데 아니 5G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이어서 그보다 좀 더 저렴한 요금을 달라 그랬더니 6만 9천 원. 6만 9천 원 요금제면 7만 원 요금제잖아 사실상. 그 데이터 제공량을 그럼 많이 주면 지금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 우리 국민들이 25GB, 30GB를 쓰는데 25GB 정도를 주고 6만 9천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통신요금 인하가 아니라요. 5만 5천 원 요금제를 쓰면서 10기가도 안 되는 10기가 안팎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썼던 국민들 입장에서 6만 9천 원 요금제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요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안 소장님. 예. 기본적으로 통신 요금도 원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가 있습니다. 예. 원가를 공개하나요, 이분들은? 한 번도 공개를 안 했고요. 아, 저희가
스마트폰 요금 시절에 네. 참여연대에서 제가 참여연대 할 때 기념비적인 소송이 있었죠. 네네. 스마트폰 어떻게 2G폰에서 3G폰으로 갈 때 이렇게 요금이 폭등할 수가 있느냐. 뭐 4.4 요금제, 5.4 요금제 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부가세 빼고 그것도. 네네. 왜 부가세를 뺐는지 아세요? 당시에 요금이 적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네. 지금은 꼼수죠, 꼼수. 지금 부가세가 다 포함된 요금제 네. 아까 말한 건요. 그러니까 그 꼼수에 제가 맞섰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그럼 스마트폰 요금 이렇게 비싼지 요금 원가를 공개해라.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 재벌 3사만 하고 있고 정부 허가를 받고 있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심하게 끼치는 서비스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년간 뭐 18조 원 가까운 초과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차관대 발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대법원마저도 통신 서비스는 너무나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고 생존 필수품이잖아요. 요즘은 심지어는 노동 필수품이잖아요. 일은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 그냥 없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이게 뭐 예. 필수품이라고 얘기하기도 안전 거의 필수품입니다. 뭐 팔다리 같아요. 거의. 예, 신체 그러니까 일부. 그 네. 다른 생필품들은 없어도 버틸 수가 있지만 핸드폰이 없으면 예를 들면 뭐 재난 정보, 안전 정보도 네. 못 듣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해진 서비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저렴한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도 저는 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 처음 봤어요. 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법에 써져 있어요. 그게 원칙이죠. 예,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중요한 서비스 때문에 저렴하게 써라고 법에 아예 규정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집집마다 20만 원, 30만 원 내게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업체는 좀 더 많은 요금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요금을 덜 내고 싶고 그 사이에 어떤 답이 있을 텐데 그런 답을 예. 찾아주는 게 언제나 정부의 역할 그게 아닙니까? 정부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몇 명이 가입됐냐면요. 7천만 명 가까이 가입됐습니다. 한 분이 예, 두 회사 대고. 네, 폰 네. 쓰는 분, 뭐 더블폰, 3폰 쓰는 분 여러분들 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이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통신재벌 3사는 그동안 번 돈도 어마어마하고 올해도 5조 원 가까이를 법니다. 경쟁자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7천만이라는 건 박리담회가 이미 충분히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통일까지 되면 더 늘어나겠죠. 네네. 가입자들이. 그러니까 박리담회가 가능하니까 통신 요금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한 국민들이 생각해서 특히 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 인하해주는 서비스를 보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 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를 해야 돼요. 맹렬하게. 그렇죠. 예. 법에 분명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LTE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을 쓰려면 5, 6만 원 구간입니다. 근데 LTE 요금제 쓰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무제한 요금을 쓰는 거는 4만 원대로만 내려와도 그리 우리가 이동하면 만 원 정도 요금이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한 달이면 예. 네 가족이면 한 5만 원 되고 4, 5만 원 1년이면 정도 60만 그렇습니다. 원 뭐 적은 지금 돈 아니죠. 예, 네. 5G 요금제는 대부분 또 7, 8만 원 아니면 8만 원 아니면 10만 원대 요금제 가입돼 있습니다. 네. 그래야 데이터를 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가지고 6만 9천 원에 20GB 정도 하면 절대 7, 8만 원 요금이나 10만 원, 10만 원 요금 내는 분이 그리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걸 20GB 정도 주면서 중간 7만 원 요금제를 내놓고 요금 인하 방안이라고 발표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5G 요금제는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가 없어요. 네. 3, 4만 원 요금제를 내놔야죠. 저가 요금제를 내놓고 거기서 데이터를 조금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균 이하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지금 5만 5천 요금제가 그리 이동할 거잖아요. 그러면 만 원 정도 요금이나 효과 발생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7, 8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10만 원 요금을 쓰는 분들에게는 6만 원 정도에 5만 원이나 6만 원 정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 제공량이랑 쓰는 데이터 양이랑 비슷한 요금제를 만들어 주면 굳이 그분들이 7만 원이나 10만 원을 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님 말씀은 지금 요금 인하가 첫 번째 통신업체 입장에서 여력이 있다. 여력이 네, 두 번째는 충분합니다. 네, 여력이 충분하다. 두 번째는 방법도 있다. 방법도 있습니다. 의지만 없는 거군요. 예. 근데 정부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 물가 인하 대책으로 네. 발표된 것 제일 우스운 게 국민들도 다 알아차렸어요. 중간 요금제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요금제가 없다고 네네. 해서 그게 어떻게 요금 인하입니까? 오히려 5만 5천 원 요금제 있는 분들이 그리 옮겨가면 요금이 인상되는데요. 3만 원, 4만 원 요금제의 데이터를 좀 그래도 평균 가까이 쓸 수 있는 게 신설이 되면 그리 다 옮겨갈 거거든요. 그럼 요금 인하가 되잖아요. 제가 무슨 강제로 지금 요금 인하를 LTE나 5G 요금을 각각 다 지금 쓰는 요금제에서 만 원씩 깎아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려울 테니까 중저가 요금제를 내놔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데이터 많이 헤비 유저는 아니다더라도 네, 평균 그렇죠. 또는 평균 네, 네. 이하를 쓰는 분들을 위한 그걸 안 내놓고 끝까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누리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이제 패킷을 갖고 왔잖아요. 네.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서 통신비나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는 제발 교통비, 통신비, 유류세 이런 인하 대책을 내놔라 촉구를 하고 온 겁니다. 네. 역시 그거는 뭐 KT 본사 앞이나 예. SKT 본사 앞에 갈 게 아니라 대통령실 앞에 가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통신 재벌들이 말씀이고요. 그걸 거부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요금 인가권 비슷한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국민들이 물가로 고통받는데 요금 인하를 하나도 하지 않느냐. 강하게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럼 통신재벌 3사가 이건 인허가 사업자들이잖아요. 네. 정부에 눈치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요금 인하로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오히려 국민 편보다는 통신 재벌 편을 들어줘 버리면 통신 요금 인하는 요원한 거고 우리 국민들은 근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옮겨갈 수도 없어요. 왜? 요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통신 3사의 요금이 똑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답답하지만 계속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의뢰인 시도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예,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준비 많이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방금- 시간은 지금 다 돼가는데. 예,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제 개편안이 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아이고 그래도 서민 중산층들이 좀 부담이 줄어들었겠구나. 물가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네, 했는데 자 재벌 대기업 법인세는 7조 가까이 깎아줬습니다. 그랬죠.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인데 깎아줍니다. 아니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이면 너무너무 지금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103개가 있습니다. 예, 깎아주지 기업이. 않아도 되는 네. 데입니다. 정 깎아줘야 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이 경제기 상황을 벗어난 다음에 나중에 국민적 토의에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7조가 안 들어오면 누구한테 거둘까요? 국민 위해서 돈을 써야 안 되는데 걷거나 일단 안 걷는 방법이 있죠. 아니 국민들이 네. 돈을 안 쓰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공시지가 6억 미만의 재산세가 10%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오히려 서민 증세가 되거나 분명히 담배세, 주세 또 증가 이야기 또 나올 거고요. 뭐 간접세로 예, 이런 식의 또 부가세 인상 이야기 나와요. 이런 네. 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그걸 n분의 1로 메꾸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부세가 2조 가까이 꺾어줍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 세금입니까? 일가주택자들에게는 좀 예를 들면 감세책을 준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소득세가 이번에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봉 8천에서 1억 정도인 분들은 54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그분들은 효과가 좀 있잖아요. 54만 원이면. 근데 연봉 1억인 분들이 서민은 아니죠. 그렇죠. 중상층들이죠. 네, 네. 근데 그분들도 물가 고통이 있으니까 깎아주는 거 저는 찬성해요. 그러면 그 이하 구간 아이고.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분들은 감세 혜택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 좀 깎아주면 안 됩니까? 이걸 저희는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안이 나온 거고요. 그럼 예. 국회로 가잖아요. 국회의 그래서 시간이 되는 정말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세법은 네. 법률마다 모든 세금마다 조세 법정지에서 법률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종부세는 깎아주면 안 되고 그 돈 제대로 걷어서 국민들 민생대책, 물가대책으로 쓰고요. 교통비 절반 깎아주면 얼마 좋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비 전 깎아줘도 좀만 깎아주고요. 오히려 연봉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득이 적으면 적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거나 지원이 더 가는 구조로 그렇게 설계를 다시 하자. 네. 야당들이 선명하게 민생 문제 해결에 실력과 열정을 보여줘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고 국가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나라 국간이 빈다고 네. 이야기하면서 아니, 법인세는 7조를 깎아준다는 건 네. 형용 모순이잖아요. 맞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예. 아, 예. 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